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니 더보기란 고정 댓글 혹은 1866-1009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일단 캐릭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캐릭 좋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요즘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캐릭이 저한테 고기를 먹여주네요. 일단은 감사하고요. 이 캐릭볼 2경기가 너무 임팩트가 컸고 참 이게 신기하죠. 어떻게 딱 캐릭이 오는 그 시점에 또 맨유 일정이 딱 맨시티 아스날입니까? 이게 참 스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질래야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어쨌든 좋다. 호들갑 좀 더 떨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캐릭의 2연전 맨유의 베스트 11 한 명 한 명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그 선수들이 어떤 기여도를 가져갔는지 얘기를 해보고요. 당연히 캐릭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등 공신이죠. 마이클 캐릭. 이 사람이 오고 나서 맨유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맨유의 레전드 출신이라서 맨유 선수들이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떤 맨유의 임시 감독이라는 색채에 아주 잘 맞고요. 그리고 이제 윌콕스 디렉터, 이 사람이 캐릭을 되게 많이 푸시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윌콕스 디렉터가 강조했던 건 솔샤르는 과거로의 복귀 같은 느낌이 있었고 캐릭은 과거와 조금 단절된 존재, 뭔가 새로운 인물, 프레시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캐릭을 더 푸시했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윌콕스 디렉터가 아주 잘 고른 것 같고요. 여러 레전드들이 있지만 이 캐릭의 부임이 가장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백을 선택한 부분, 플래처도 그랬지만 이 포백을 선택한 부분이 맨유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괜히 맨유 선수 출신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선수들에 대한 파악도 너무 좋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전술적인 부분들,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8일 만에 갖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당연히 긴 기간 동안 다듬어야 되고 게다가 3백에서 4백으로 바꾼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시간이 필요할 텐데도 결과를 낸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뭐 맨유 선수들로 엄청난 걸 바꾸면서 가기보다는 이 선수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라고밖에 결론이 안 나오고, 그런 선수들에 대한 파악이 완벽하면서 잘하는 자리, 익숙한 자리에 기용을 캐릭이 잘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맨더비 승리 이후에 선수들의 동기부여도 되게 폭주했을 거예요. 일단 첫 단추를 되게 잘 깼다. 그리고 첫 단추를 잘 깨게 만든 그런 주인공이 캐릭이죠. 그래서 그 동기부여를 아스날전에서도 잘 이용해 먹었다. 그래서 이 캐릭이 전체적으로 이 팀을 구성하고, 제가 또 이제 영상을 하나 준비한 영상이 아스날전 전술 분석 영상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캐릭의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단순 뭐 동기부여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전술적인 디테일도 빠른 시간 안에 꽤 잘 만져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골키퍼부터 살펴보면 라멘스. 저는 라멘스라는 선수가 정말 박수 받아야 된다. 이 2경기에서 숨은 영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롱킥 능력 너무 얘기하고 싶어요. 아스날이 공중볼 대처가 정말 안 됐거든요, 맨유전에서. 근데 이 공중볼 대처가 안 되는 걸 써먹으려면 결국 롱킥이 그 안 되는 쪽으로 계속 배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라멘스가 그런 배달을 정말 잘했고, 코너킥 전술, 뭐 세트피스, 백날 열심히 짜봤자 그쪽으로 킥 도착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근데 라멘스가 계속해서 원하는 지역에 킥을 떨어뜨려 준 거, 이 부분은 정말 조명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골키퍼 본업도 잘했어요. 수비 맨디의 헤더를 일단 초반에 막았잖아요. 이게 분위기 확 넘어가지 않게 지켜주는 포인트가 됐던 것 같고, 공중볼 처리 능력, 아스날의 세트피스를 잘 대비했던 것 같습니다. 라멘스가 되게 좋은 게 쳐낼 걸 잡더라고요. 당연히 쳐낼 걸 잡으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쳐냈다가 세컨볼 상대한테 떨어져서 슈팅 허용하고 이러면 또 분위기 이상해지는데, 라멘스가 이런 전체적으로 본인한테 요구하는 역할들을
묵묵히 잘 수행했다. 그래서 기여도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레프트백 루크쇼. 루크쇼는 저는 개인적으로 맨더비보다 아스날전에서 더 기여도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맨더비에서도 잘했죠. 세메뇨에게 최대한 슈팅각 안 주면서 수비를 하기도 했고요. 세메뇨 울버햄튼전 보니까 슈팅각만 있으면은 진짜 슈팅력 좋은 선수더라고요. 득점 하나 하기도 했고 골대 맞춘 것도 엄청났어요. 근데 일단은 루크쇼가 세메뇨를 최대한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 그 다음에 도루구를 되게 활용을 잘했습니다. 뭐 감독이 지시해준 부분들도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판단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도루구 잘 불러서 같이 수비를 했다. 그 다음 아스날전도 사카를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돌파를 잘 허용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도루구를 바깥쪽에 배치하고 루크쇼는 하프 스페이스, 더 중요한 지역에서 대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 역할도 잘 수행했다. 그리고 루크쇼는 기본적으로 공을 진짜 잘 찹니다. 이 선수 최대 단점은 역시나 부상이죠. 부상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냥 축구력이 좋아요. 제가 이제 맨유에서 축구력 좋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1번 브루노, 2번 루크쇼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루크쇼가 공 참 잘 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볼 처리 과정에서도 되게 지능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안정성을 높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이 포백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풀백에서도 뛸 수 있게 되고 이런 부분이 루크쇼를 또 명확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라이트백 달로입니다. 달로는 저는 아스날전보다는 맨더비에서 더 기여도가 많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스날이 사카 쪽으로 공격을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아스날전은 루크쇼가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맨더비에서 달로가 되게 좋은 모습이 많았거든요. 일단은 달로가 이 오른쪽으로 달로 가는 모습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맨유가 왼쪽에서 조금씩 풀어갈 때 오른쪽으로 계속 달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아마드, 은베모, 달로 이 오른쪽에 올라가는 숫자가 3명이 되다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의 왼쪽 수비진이 수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체력이죠. 그리고 적극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었고 물론 이제 달로가 올라가서는 뭐 패스 디테일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로 변수를 많이 만들어줬다.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는 카세미르를 계속해서 조종합니다. 그래서 카세미르에게 올바른 위치를 계속해서 말해주면서 견고한 수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팀으로 수비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었고 맨체스터 시티를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스날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비중이 맨더비 때보다는 줄어들었는데요. 아스날전에서는 그래도 맨더비 집중력이 유지가 됐고 큰 실수 없이 팀의 일원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인가? 그때 이제 공을 걷어내면서 마갈량이스랑 머리를 부딪히는데요. 이제 거기서 머리 부딪히면서 또 파울을 얻어낸 게 또 후반 추가 시간을 위기 없이 보내는데 기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달로도 이번 2연전에서 되게 좋았다. 그 다음 왼쪽 센터백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정말 잘합니다. 맨체스터 더비에서는 빌드업의 핵심적인 역할 아주 잘 수행했고 뒤에서 뒷공간으로 그냥 롱패스 때리는데 그 정확도가 꽤나 괜찮았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인가 릴스인가 이렇게 넘기면서 봤는데 리산드로 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산드로가 홀란드를 어떻게 막는지를 찍은 캠이 있었는데 사실 리산드로가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필상 키는 뭐 170이 넘는데 사실 저는 170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근데 뭐 홀란드는 거의 190 중반대의 키를 보유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둘이 키 차이가 뭐 거의 20cm, 25cm 이렇게 난단 말이죠. 근데도 뭐 피지컬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짬에서 나오는 그 바이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스날전에서는 또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짧은 패스 돌리기 잘하고요. 이 리산드로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공을 가지고 슬금슬금 앞으로 전진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리스크 있는 플레이예요. 근데 내가 상대가 다가올 때는 패스를 앞으로 뿌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혹은 탈압박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 슬금슬금 앞으로 가는 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되게 기여를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커버 능력이 되게 좋았습니다. 루크쇼나 도루구가 뚫렸을 때 그 공간을 커버해주는 그런 능력들이 또 리산드로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경기 맥과이어와 아주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1인분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센터백 맥과이어입니다. 맥과이어는 뭐 그냥 인간 승리예요. 저는 축구 모르는 사람한테 맨유에서 한 선수를 소개할 수 있다. 그럼 저는 무조건 맥과이어라는 선수를 소개해 줄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인간적으로 리스펙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뭐 맥과이어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맥과이어가 맨유에서도 좋았던 기간이 있었지만 너무 갈리면서 폼이 꺾였었고, 그때 뭐 홈 관중들한테도 이제 욕을 먹고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장이었다가 주장도 박탈당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또 와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맥과이어 선수한테 충분히 박수 쳐주고 싶고 리스펙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이제 축구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맥과이어는 내려앉는 상황, 상대의 크로스 공격 상황, 이것만 축구가 계속 반복된다면 진짜 발롱도르 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맥과이어는 그런 특정한 상황에서는 아주 축구를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민첩성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저는 맥과이어 아주 좋은 센터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치 선정 능력이 진짜 예술이에요. 저는 이제 리그에서 위치 선정 좋은 센터백들 보면 뭐 시티의 후벤 디아스라든지 리버풀의 반다이크, 이런 선수들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컵백 위치나 크로스 위치, 공이 떨어지는 위치를 기가 막히게 잘 찾습니다. 근데 그런 위치, 길목만 잘 잡아도 뭐 뛰지 않아도 되거든요. 엄청난 민첩성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만 잘 잡아놓으면. 근데 맥과이어가 그 능력이 되게 좋다고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단점인 민첩성을 그런 위치 선정 능력으로 커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과이어 상대로 등지면 사실 돌아서기 힘들죠. 부피가 워낙 크기도 하고 힘도 세기 때문에 등지는 공격수 견디는 능력도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맥과이어를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맥과이어 이번 2연전에서 충분히 칭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드필더로 가보겠습니다. 미드필더 첫 번째 코비 마이누. 일단 마이누는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진짜 임대 보냈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러니까 저는 뭐 맨유에 여러 선수가 있겠지만 사실 맨유의 성골유스 이런 선수를 베스트 멤버 중에 하나에 박아놓는 거, 이것도 저는 어떤 팀의 정체성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맨유가 마이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헤븐, 요로 이런 어린 선수들이 있지만 냉정하게 다른 데에서 데려온 선수들이고, 하지만 마이누는 말 그대로 성골 유스에 그 뚫기 힘들다는 잉글랜드 대표팀 주전 미드필더 출신입니다. 게다가 나이까지 05년생, 정말 어떤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자원이죠. 근데 이 마이누가 백스리라는 체제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고 뭐 이적을 하거나 떠난다, 이러면 저는 되게 안타까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백포에서 또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맨유가 이번 2연전에서 좋았던 게 좁은 공간 짧은 패스였죠. 우리가 흔히 론도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경기 내에서도 많이 발생했는데, 그때 이 마이누가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짧은 패스 중원에서 돌릴 때 좋았고, 2대2, 3대3 싸움에서 이만한 자원이 없어요. 발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2명 붙더라도 탈압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브루노가 또 축구력이 좋잖아요. 브루노의 축구력을 같이 맞춰줄 수 있는 좋은 자원입니다. 그리고 뭐 단독 수비력이 좋냐 이건 아닌데, 팀 수비할 때는 그래도 1인분은 해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카세미로의 부담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마이누도 좋은 활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드필더 두 번째 카세미로. 제가 맥과이어와 더불어서 진짜 박수 쳐주고 싶은 선수가 카세미로예요. 카세미로가 저는 좀 뭐랄까, 이 형님 라인이라서 약간 더 정이 간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안쓰럽다고 해야 될까요? 주급을 거의 7억씩 받는 사람에게 뭐 안쓰럽다는 말이 알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카세미로 형님이 진짜 황금기를 보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유에 오고 나서 첫 시즌은 좋았지만 그 다음 시즌부터는 어떤 신체 능력의 한계점들이 드러나면서 태클 타이밍 늦고 막 벗겨지고 퇴장당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죠. 뭐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지만 최근 2연전에서는 그냥 회춘했습니다. 레알 챔스 3연패 멤버 어디 안 간다. 일단 민첩성이 확실히 좋아졌고요.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뛰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카세미로가 활약을 못했던 이유? 저는 뭐 축구력이 심각하게 떨어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신체 능력 저하 때문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카세미로가 테나흐 때도 약간 저는 되게 어려운 역할 맡았다고 생각했어요. 테나흐가 막 빌드업 할 때는 3-1-6 형태로 빌드업을 하는데 그 1 자리를 카세미로를 맡겼는데 이 카세미로가 빌드업도 거의 다 해야 되고 수비 커버도 엄청 넓게 해야 되고 압박도 견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카세미로가 혼자 할 수 있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고 또 아모림 때도 중앙 투미들 쓰는데 그 투미들 중에 한 명은 브루노기 때문에 브루노가 또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수비적인 역할 혼자 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근데 그런 혼자서 많은 걸 맡았던 걸 이제는 투볼란치 체제로 2분의 1로 어떻게 보면 줄여주다 보니까 아주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버 범위도 반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 자신이 잘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때 패스 정확도나 이런 게 상당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님 진짜 잘하던 형님이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2연전이었습니다. 미드필더 세 번째 브루노 페르난데스. 저는 이 선수를 보면서 아직도 소름이 돋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맨유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 은베모가 있어도 쿠냐가 있어도 마운트가 있어도 리산드로가 있어도 루크쇼가 있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맨유에서 축구를 제일 잘합니다. 이렇게 2선에서 날아다니는 선수가 3선에서 뛰었던 그 시간이 좀 아깝게 느껴지고요. 좁은 공간 패스, 전환 패스, 창의적인 패스, 논스톱 패스 그냥 다 잘합니다. 저 패스들이 섞여서 나올 때도 있죠. 좁은 공간 속에서 패스를 해야 되는데 잡지 않고 한 번에 전환하는 패스. 세 개가 합쳐진 거죠. 또 좁은 공간에서 패스해야 되는데 잡지 않고 창의적인 스루 패스. 이런 것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브루노는 진짜 축구를 잘합니다. 뭐 중거리 슈팅도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 치고 끈질긴 수비력도 있고 그리고 브루노는 저는 개인기가 좋다기보다는 상대 들어오는 압박을 벗어나는 능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패스 선택지를 이용해서 탈압박을 한다고 해야 되나? 저쪽으로 주는 척하면서 슝 돌고 전개하는 것처럼 하면서 슉 치고 나가고 뭐 요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탈압박을 하는데 어쨌든 브루노가 탈압박, 전개, 볼 전진, 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요구하는 거의 모든 그런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장이 제일 축구 잘하고 제일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주장일 때 뭐 엄청 말이 많은 주장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주장이 제일 열심히 뛰어버리니까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맨유 소속이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안 뛸 수가 없었대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어쨌든 브루노가 주장 달고 축구도 제일 잘하고 제일 열심히 뛰는데 나머지 어린 선수들, 후배 선수들 안 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브루노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 다음 윙어 첫 번째 도루구입니다. 도루구, 너 르구야? 죄송합니다.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선수를 제가 감히 아모림 볼 때 윙백 제대로 수행 못했다고 엄청 깠다니 도루구한테 사과 DM이라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도루구라는 선수 캐릭볼에서 되게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현대적인 수비형 윙어라는 정의를 보여주는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아래 기차처럼 왔다 갔다 가능한 선수고요. 그냥 체력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루구가 완전히 1대1 상황이 주어진 상황에서 1대1 돌파? 최고까진 아니다. 근데 연계 플레이는 괜찮다. 뭐 브루노랑 2대1 주고받고 이런 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캐릭 볼 때는 이 모린 볼 때보다 1대1 돌파가 줄고 되게 팀게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도루구가 제대로 좋아진 원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합니다. 어쨌든 뭐 플래처도 있었고 아모림도 있었고 하지만 도루구를 가장 잘 써먹은 감독이 캐릭이 아닐까 싶고요. 아스날전 원더골은 정말 인생골이죠. 그 다음 윙어 두 번째 아마드 디알로입니다. 디알로는 사실 아모림 체제에서 수혜를 받은 자원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유가
이 디알로에 대한 활용 풀이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FM이라는 게임 하다 보면은 이 선수들의 포지션이 뚫려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디알로가 아모림 때 오른쪽 윙백을 보면서 이제는 오른쪽 윙백도 뚫려 있는 선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캐릭 볼 때는 오른쪽 윙백은 아니지만 윙백처럼 활용을 할 수 있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모림의 기여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저는 뭐 디알로가 수비수만큼 수비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윙어끼리 수비력을 비교했을 때는 이만한 선수 없죠. 아모림 볼에서 거의 1년 동안 윙백을 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굳이 따지자면 도르구와 아마드, 이 둘 중에는 아마드가 더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대1 능력이 확실히 존재하는 선수고, 원래 이제 오른쪽 윙어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뛰는 선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고요. 또 폼 좋을 때는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짧게 같이 풀어가는 플레이도 저는 가능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아마드가 뭐 여러 방면에서 사용이 되고, 또 최근에는 오프 더블 움직임도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사이드에 빠져 있다가 가운데 쪽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뛰는 게 상대 사이드백을 되게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따졌을 때는 아마드가 또 기여하는 바가 많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 스트라이커 브라이언 은베모, 캐릭볼의 핵심과도 같은 선수죠. 저는 이제 뭐 캐릭볼을 비유했을 때 어떤 캐릭볼의 게임 모델이 긴 창이라고 표현을 하면 결국에는 창끝이 날카로워야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브라이언 은베모라는 선수가 캐릭볼의 아주 날카로운 창끝이다, 비브라늄 창끝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브렌트포드 시절부터 비단 오른쪽 윙어뿐만 아니라 투톱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었고, 그때 뭐 파트너가 아이반 토니가 될 때도 있었고, 위사가 될 때도 있었고, 뭐 샤데일 때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파트너 속에서 그런 최전방 공격수를 경험하다 보니까 또 브루노와도 합이 잘 맞고, 또 일단은 은베모는 슈팅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격수의 필수 자질 중에 하나인데, 슈팅이 자신 있다 보니까 그걸로 페이크를 치기도 편하고, 먼 거리에서 슈팅도 충분히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은베모인데, 이 선수를 맨 앞에다 세운 거. 너 골결 제일 좋아? 이 사이드에 어쨌든 서면 전환을 받더라도 골대와 먼 위치에서 자꾸 공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캐릭은 생각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네, 그냥 골결 좋은 애 제일 앞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잘 맞아떨어진 거죠. 은베모도 수행을 잘했고, 그리고 맨유가 강팀 상대로 이 카운터 전술을 준비해오다 보니까 또 뒷공간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은베모가 또 날뛸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맨유 11명을 다 돌아봤을 때는 진짜 못한 선수가 한 명도 없고 각자가 다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풀럼전이 더더욱 기대가 되고요. 과연 맨유가 풀럼을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